얼굴에 마스크 알러지로 피부염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얼굴에 트러블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곱던 피부가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화장은커녕 선크림도 못 바르고 다니다 보니 마스크 윗부분은 까맣게 탔어요. 6월이면 이제 찐 여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이제 집집마다 에어컨 트는 집들도 많아졌어요. 더위와 마스크, 그 위에 안경 쓰신 분들 많이 힘드실 듯해요. 작년에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달라진 집안 풍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 사람의 라영 라스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라스님? 네, 저 잘 지냈는데 혹시 라스 다람쥐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동물에는 좀 약해서 약하시군요. 쳇바퀴 돌아가듯 무한 반복한 한 주, 바로 라스 다람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동물과 방송하고 있나요? 네. 같은 패턴의 무한 반복. 엄청 바쁘게 지내셨다는 거군요. 그나저나 라스님, 거실에 있던 책장은 다 정리하셨나요? 아직이요.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하긴 했지만 현실은 아직이네요.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넘게 완벽한 정리를 해보았지만 가족 모두가 집에 있다 보니 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 하면 휴식 같은 단어들이 많이 떠올랐었는데 이젠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집만 해도 남편이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사실 회사인지 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 3주째 집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삼시세끼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일이네요.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집, 사람 중에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재택이 많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인테리어나 넓은 집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라스님이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네, 사진 설명 가능할까요? 네네. 제가 그때 저희 집에 제가 일하던 공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집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하면서 집에서 재택을 일을 했었거든요. 이게 집이 일정한 시간은 직장이고 사무실이면서 또 다른 시간은 집이 되는 그런 공간의 사진을 라영님께 보내드렸었어요. 네. 재택근무. 예전에는 엄청 부러워했던 그런 네. 직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독서실 책상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걸 보니까, 네, 라스님은 역시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사진용 연출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리기 위해 정말 급조해서 치운 거였고요. 평상시에는 책상마다 책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일을 잠시 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남편이 재택근무하면서 다른 책상이 있던 방에도 모니터 2개, 노트북 등 일을 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라스님은 집에서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더 넓은 집을 선택하셨는데 요즘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런가요? 네, 부러워요. 요즘은 방 하나 더 있는 집이 제일로 부러운데요. 모든 주부들의 바람이겠지만 저도 저의 방을 갖고 싶어요. 뭐 딱히 뭘 할 건 아닌데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이 하나 더 있어도 이게 사무실이지 책상이 놓여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 방 같은 느낌은 없더라고요. 라스님 방이에요, 그 방은. 네, 라스님은 집이면서 사무실인 공간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게 아이들과 일을 하는 시간은 온전히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집에 있으면 출근과 퇴근 시간이 없어진 느낌? 뭔가 계속해서 연장 근무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일을 할 때 아이를 시간에 맡기고 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끝과 시작이 불분명한 그 느낌일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일에 전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항상 바쁘고 분주해요. 집이 일터이다 보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제가 엄마잖아요. 네. 집에서 일을 할 때 엄마로서 집에서 해야 할 일도 같이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일과 생활의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쉬고 계시는 주요한 원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네. 그러면 엄마의 재택근무와 아빠의 재택근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남편의 재택근무는 집에서 온전히 일에만 집중하는 듯해요. 제가 밖에서 청소를 하거나 조금 시끄러워도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일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혹시 신경 쓰이지 않는지 물어보니 또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집에서 일을 할 때 그렇지 못했거든요. 일과 집 생활이 분리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일에만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라스네 집이 너무 넓어서 남편이 못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새로운, 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일하는 엄마가, 그러니까 특히나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사실 재택근무하는 남편도 출퇴근할 때보다 근무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해요. 네. 많은 남편들이 재택하시면서 집안이 뭐 이렇게 수험생이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시는데, 뭐 어떤가요? 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아이는 아빠가 휴가인 줄 알고 놀고 싶어 하거든요. 아빠는 근무 중이라는 걸 이해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고 오자마자 아빠를 먼저 찾는데 사실 아빠가 집에 왔을 때 같이 놀아주지는 못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방문을 닫으면 출근한 거고 방문을 닫으면 퇴근한 거고. 아, 왠지 들으니까 마음이 찹찹해지는데요. 네. 라스님은 아직은 아이가 1학년이라 매일 등교를 하잖아요. 네네, 매일 등교하죠. 네, 저희 집은 아이들이 집에서 평일 내내 줌 수업을 하니까 오전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전 같으면은 뭐 등교하면 청소기라도 돌리고 했는데 요즘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사실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마이크를 끄지 않으면 엄마의 목소리가 가끔 들려오거나 아, 네, 아이를 혼내는 목소리 들려요. 집중하라고 하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그런 실수를 할까봐 가만히 있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2년째, 네, 또 삼시세끼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 2년째 여기도 삼시세끼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서진은 좋아 보이던데 삼시세끼 찍으면서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기에 이제 저희 집도 아이는 학교를 가지만 남편이 교육을 받느라 재택근무를 하니 저도 식사 준비로 꼼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저 보셨죠? 남편 식사 때문에 라디오 녹음 끝나자마자 바로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엄청 다급해 하시면서 가셨는데, 네. 예, 작년에는 집에서 두 아이가 동시에 줌 수업을 하는 탓에 저희 집은 태블릿도 사고, 또 태블릿이 부족해서 노트북도 사고 했거든요. 집집마다 진짜 스마트 기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 수업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장만했답니다. 그러시니까 자꾸 저희 노트북을 보면서 터치를 하시는 걸 보니 엄청 좋은 걸 하신 것 아, 같아요. 네네. 보셨죠? 네. 굉장히 플렉스한 거 하나 샀습니다. 저희 집에는 좀 책상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은데요. 큰 아이는 책상을 2개 쓰고요. 작은 아이도 책상이 있고 거실에도 큰 테이블이 있어요. 집에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큰 짐을 많이 두드리셨네요. 아니,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바닥에 배를 깔고 뭘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눈 나빠질까봐 뭐든 의자에 앉아서 하라고 한 건데 지금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아, 짐을 모시고 살고 계시군요. 사실 요즘에 미니멀하게 살아야 숨이 트여서 다들 버리시는데 나영님은 채우면서 살고 계시군요. 그러니까요. 저 후회하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산 걸 버릴 수도 없고 입고 계신 분들이나 라스님은 그런 물건 없으신가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모두 다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저는 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방이 많아서 그 방에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맥시멀리스트라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치우고 있어요. 보여주셨던 사진을 보면 정말 깔끔하실 것 같고요. 높? 그리고 이과 스타일로 각 잡아서 정리하실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아, 전공이 일상에 녹아있다면 좋겠지만, 설마요. 생활은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죠. 제가 예전에 비정상회담에 미국 대표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미국은 퇴근 시간은 좀 빠른 편인데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서재로 출근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삼성은
자율 출근제 등이 시작된 회사이니까 퇴근 후에 집에서 뭐 일하는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회사에 재택근무가 아니라 회사에 출근을 할 때도 다시 집으로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회사의 메인 시간이 정말 긴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회사에서 근무 시간으로 쳐주지도 않거든요. 헐. 그래서 야근 수당도 없어요. 집에서 일을 하는 건. 게다가 휴가를 만약에 갔잖아요. 네. 근데 휴대폰으로도 일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도 일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신랑이. 학교를 다닐 땐 상상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게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건 맞지만 그만큼 책임된 할당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겠죠. 네, 저는 집에 계속 있다 보니 발코니가 있는 집에 살고 싶더라고요. 주택에는 뭐 살기 쉽지는 않지만 발코니가 있어서 자연광을 좀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발코니가 있는 곳에 살려면 뭐 테라스 하우스 정도일 텐데 지금 형편으로는 갈 수 없고 상상만 합니다. 저도 그래서 주말 여행을 조금 많이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시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계속 집에서 있다만 보니까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쵸. 저희 아는 분 중에 그 에버랜드 매일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쵸. 네. 에버랜드 매일 가시고, 사실 저도 아이가 이 코로나 전에는 에버랜드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꼭 가던 에버랜드 매니아였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네. 최근에 라스님은 완전 자연 친화적인 주말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사진에 그냥 새까맣게 탄 것도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이 위주이긴 하지만 저희도 조금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바닷가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도 저도 정말 까맣게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사진 보고 저희도 바닷가에 갔는데요. 네. 네, 라스님처럼 멀리 가지는 못했고 전국항에서 배는 탔어요. 좋았겠어요. 네, 그때 반짝이는 물비늘을 보면서 일몰을 보니까 간만에 낭만적이었어요. 신랑분과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네, 주말에 어디 갈지 궁리 중이신 분들 가까운 항구나 바닷가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영동에서 가까운 곳에 가볼 만한 곳이 진짜 많으니까 저희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다녀오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2번째 방송인데요. 아직은 다소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럼요. 저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집, 사람은요,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집이 때로는 사무실이 되는 이야기를요. 라영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의 진행이 언제쯤 자연스러워질지 기다려지고요. 네. 집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 나눌 때도 엄청 할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다 마저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근데 오늘 라스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는 라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인데요. 네. 기필코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 되면 납치라도. 제가 납치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영통의 저는 라스. 저는 라영이었습니다. 안녕. 어느 날 문득 집과 사람이 그리워질 때 당신을 찾아갑니다. 집, 사람.